옛날 영화 이야기.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 순박해서 바보라고까지 불린 온달을 조련하여 고구려를 구한 구국의 용사로 키워낸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1961년도 작품입니다. 지금은 80세를 넘은 원로배우 김지미의 20대 초반 청순미와 신영균의 30대 초반 남성미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북주와의 전투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산제에 참석한 평강과 선화는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선화를 필두로 한 시녀들 모두 통나무 다리를 건너서 산에서 내려온다. 파관 장군을 사모하는 선화는 평강을 시기하여 산제에서 평강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신복들에게 통나무 다리를 끊어버리라고 지시한다. 평강과 시녀 반달은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자 당혹해한다. 그때 멀리서 사냥한 짐승을 둘러맨 한 남성이 나타난다.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본 이 남성은 통나무를 번쩍 들어 다리를 이어놓고는 유유히 사라진다. 온달이었다. 이 광경을 본 평강과 반달은 감탄하고 덕분에 무사히 궁으로 돌아온다. 한편 북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고구려 군대는 온 국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돌아온다. 파간과 강호는 개선 장군이 되어 당당히 왕을 아련한다. 이 자리에서 왕은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이 두 장군에게 벼슬과 쌀 3천석을 하사한다. 이에 파관은 승리의 공을 수많은 고구려 젊은이들에게 돌리며 하사품을 이번 전투에서 전사한 유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간청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강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왕은 흡족해하며 파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파관을 평강공주의 배필로 선포한다. 왕이 퇴청한 후 분노한 강호는 파관에게 칼을 뽑아들고 싸움을 걸지만 파관은 정중하게 싸움을 피한다. 파관을 평강에게 뺏기게 된 선화는 분해서 울면서 평강을 없애버릴 계책을 또다시 꾸민다. 한편 강호와 그 일당들도 파관과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파관은 퇴청한 후 평강을 찾아가 자신이 얼마나 평강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고백한다. 하지만 평강은 궁에서 벌어졌던 강호와의 대립을 생각하며 파관의 사랑을 거절한다. 평강은 파관과 헤어지고 가는 길에 강호를 만난다. 강호 역시 평강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평강은 강호의 사랑도 거절한다. 평강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파관이 시리에 잠겨 걷는다. 이때 강호가 매복해 놓았던 자객들이 파관을 덮쳐서 살해한다. 파관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크게 실망한다. 선화는 또다시 평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이 광경을 평강의 시녀 반달이 본다. 반달은 이 사실을 평강에게 알린다. 이 얘기를 들은 평강은 음모와 흉계가 들끓는 궁중의 삶에 염증을 느끼며 반달에게 궁을 떠나자고 한다.
평강은 편지를 남기고 몸종 딱불과 반달과 함께 몰래 궁에서 빠져나와 산속으로 향한다. 평강은 산속을 걷다가 해가 져서 잠을 청한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어린 평강이 울면서 떼를 쓸 때마다 왕과 왕비는 바보 온달이 잡으러 와서 온달에게 시집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평강은 어려서 들었던 바보 온달 얘기가 생각나자 실소하며 다시 잠을 청한다. 평강 일행은 계속 산을 오르지만 가도 끝이 없다. 잠깐 쉬고 있는데 선아가 보낸 자객이 평강 일행을 찾아낸다. 평강은 덤벼드는 자객을 상대로 기력을 다해 싸운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던 온달 옆으로 떨어진다. 잠에서 깨어난 온달은 벌떡 일어나 도끼, 통나무, 돌 등을 자객들에게 마구 던지며 공격한다. 전세가 불리해진 자객은 평강의 겉옷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도망간다. 온달은 기절해 있는 평강을 번쩍 들어 어깨에 메고 산속 집으로 향한다. 온달은 평강을 방에 눕힌다. 온달 집에서 정신이 든 평강은 온달의 얼굴을 보자 놀랜다. 하지만 그곳이 온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도한다. 뒤따라온 딱불과 반달이 평강이 공주임을 알려주자 온달 어머니 사씨와 온달은 공주에게 예를 갖춘다. 한편 공주의 피 묻은 겉옷을 들고 도망친 자객들은 선아에게 이 겉옷을 바치며 계책이 실패했음을 알린다. 평강 살해는 실패하였지만 선아는 피 묻은 평강의 겉옷을 왕께 보여주며 평강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한다. 피 묻은 옷을 본 왕과 왕비는 평강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평강은 온달집에서 살기로 하고 딱불과 반달에게 폐물을 내주며 산에서 내려가 살라고 한다. 딱불과 반달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호젓이 있는 인가를 발견한다. 이들은 이 인가에 들러 물을 얻어 마신다. 이들이 떠나자 방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고개를 내민다. 죽은 줄 알았던 파관이다. 파관은 강호 일당의 공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진달래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한편 온달집에서 살기로 한 평강은 집안일 하는 것을 배우겠다고 하며 서툴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간다. 또한 온달은 평강의 도움으로 검술 훈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어설프기 그지없다. 온달은 글 공부도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강의 물동이 있는 자태도 자리를 잡아가고 온달의 무술 실력도 일취월장한다. 온달은 날아가는 새를 향해 활을 쏜다. 명중이다. 새가 꽂혀있는 화살이 계곡에서 목욕하는 평강 앞으로 떨어진다. 이를 본 평강은 온달의 활솜씨가 이토록 훌륭해진 것에 감탄한다. 화살을 찾으러 달려온 온달은 목욕하는 평강의 아리따운 자태에 눈을 떼지 못한다. 온달은 목욕하는 평강의 모습을 본 후에 마음이 산란해진다. 평강은 온달이 이제 무술대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혼인을 생각한다. 하지만 온달은 신분의 차이로 괴로워하며 평강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강은 의기소침해진 온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용기를 주려 하지만 온달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해서인지 온달은 평강 앞에서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번번이 빗나간다. 이를 본 평강은 자기 머리 위에 호박을 놓고 활시위를 당기게 한다. 온달은 몇 번을 망설이다가 힘겹게 화살을 당긴다. 그 화살은 평강 머리 위에 놓인 호박에 명중한다. 이 정도로 온달의 무술 실력은 일취월장한 것이다. 온달과 평강은 기뻐하며 뛰어가 서로 껴안는다. 딱불과 혼이 난 반달은 아이를 낳고 살다가 무술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평강을 찾아온다. 선아와 결혼한 강호는 온갖 악행을 일삼고 인재등용을 막으려 무술대회도 2년 동안 열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하지만 왕은 이번 해에는 무술대회를 감행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강호와 선아 일당은 인재들이 무술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묘책을 찾고자 모의를 한다. 한편 부상에서 회복된 파관은 강호 일당을 몰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의용군을 조직하고 있었다. 온달은 딱불 반달과 함께 무술대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강호가 심어놓은 검객들과 마주친다. 이 검객은 온달에게 겨뤄보자고 제안하고 싸움을 시작한다. 싸움이 온달의 승리로 끝나자 이 검객은 누구인지를 묻고 온달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 온달이 훌륭한 검객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강호 일당은 온달을 제거할 모의를 한다. 무방비 상태로 걸어오던 온달은 강호 일당이 던진 올가미줄에 걸려 붙잡힌다. 강호 일당은 온달의 옷에서 발견한 평강의 편지에서 온달이 자기들이 모함하여 죽게 한 탁골 장군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또한 평강과 결혼했음을 알게 된 이들은 평강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온달을 모질게 고문한다. 온달이 평강 있는 곳을 불지 않자 강호 일당은 온달을 교수형 시키기로 한다. 헌데 교수형 직전 온달을 구해준 무리가 있었다. 바로 파관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이었다. 파관에 의해 구출된 온달은 의병대에 합류하기로 한다. 하지만 잠깐 집에 다녀와서 의병 진지로 오겠다고 하며 떠난다. 한편 온달이 교수형 당한다는 소식에 평강은 급히 산에서 내려오다 강호의 군졸들에게 습격을 당한다. 평강은 군졸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역부족이다. 급기야 군졸의 칼에 쓰러진다. 쓰러진 평강을 군졸이 베려는 순간 딱불이 대신 칼을 맞는다. 이때 온달이 나타나 군졸들을 쓰러뜨리고 평강을 구출한다. 애석하게도 칼에 맞은 딱불이 숨을 거둔다. 온달은 실신한 평강을 데리고 파관의 은신처로 간다. 온달은 평강이 깨어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다 깨어나자 안도한다. 이 모습을 본 파관은 씁쓸하게 돌아선다. 그 즈음 북주 오랑캐가 다시 고구려를 침공한다. 북주의 침공 소식을 접한 왕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도 강호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한편 북주 장수 왕표는 고구려를 함락이라도 한 듯 미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다.
그때 강호가 왕표 진지에 몰래 들어온다. 자신을 고구려 태왕으로 삼는다는 북주 황제의 교지와 고구려의 항복문서를 맞바꾼다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북주 진지에 잠입해 있던 진달래는 급히 진지를 떠나 파관에게 가서 북주 병사들이 술에 취해 있고 강호가 은밀히 다녀갔음을 알려준다. 이에 파관은 분노하며 의병이 나설 때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온달과 파관은 서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한다. 온달은 강호를 치러 궁으로 가고 파관은 북주 진지를 공격하기로 한다. 한편 궁으로 돌아온 강호는 북주 공격을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 항복할 것을 왕에게 종용한다. 온달은 강호 일당을 몰아내러 궁으로 진격한다. 북주 진지로 쳐들어간 파관 군사들은 북주 군사들과 맹렬한 격전을 벌인다. 북주 장수 왕표와 맞붙은 파관은 왕표를 베고 승리를 거둔다. 한편 궁에서 강호 일당은 왕에게 항복문서에 옥새를 누를 것을 강요한다. 온달과 평강은 궁으로 잠입하여 군졸들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온달은 군졸들을 막으며 평강에게 먼저 왕이 있는 정전으로 가라고 한다. 왕이 옥새를 누르려는 순간 평강이 뛰어들어와 이를 저지한다. 간신들은 왕에게 평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겁박하며 평강을 처치하러 칼을 뺀다. 이때 간신의 가슴에 단도가 꽂힌다. 온달이 들어오며 자신이 망리지의 중상모략으로 살해된 탁걸 장군의 아들임을 밝힌다. 그러자 강호는 칼을 빼들고 온달을 공격한다. 결국 강호는 온달의 칼에 쓰러진다. 이를 본 평강은 온달에게 뛰어가 안긴다. 온달과 평강은 함께 왕께 절을 올린다. 왕은 감격에 차 온달에게 복음을 하사하며 요동 땅을 회복하라고 명한다. 이때 북주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의병 총관이 입궐한다. 깊은 상처를 입고 들어선 의병 총관은 자신이 3년 전에 강호에게 죽임을 당한 파관임을 밝히고 쓰러진다. 평강은 놀라서 파관에게 달려가서는 파관을 부둥켜 안고 왜 밝히지 않았느냐며 흐느껴온다. 파관은 온달과 평강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둔다. 온달 장군의 활약으로 고구려는 평화를 되찾고 평강의 내조로 온달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군으로 기억된다.